한 주간 중요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는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서 확산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사태 이후에 여야 정치권이 너도 나도 감염병 예방 대책을 쏟아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 메르스 당시에 환자가 186명 그리고 사망자가 38명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환자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대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때 선거 공약집에는 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이 방역 체계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도 5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발표를 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와 이 심상정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대응 방침에 대해서 막 앞다퉈서 안을 냈잖아요. 네네네. 그게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네, 검역 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상시 검역 외에도 교대 근무 그리고 오염 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최종 인원은 739명인데요. 현재는 45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이 165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인력 증원 예산을 올렸는데 국회에서는 재정 부담이 느는 것을 반대해서 공무원 증원에 반대를 하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2월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그리고 8월에는 조선대병원을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내년부터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확장 이전을 할 때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구제도 협소하고 이 소음 기준 충족 같은 환경 영향 평가 문제 그리고 주민 반대의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내 확진자도 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큽니다.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요. 또 외부 활동을 자제를 하면서 일상생활마저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겠죠. 네. 이 신종 감염병은 다양화하고 또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감염병원이나 검역 인력 확충에는 한마음으로 나서야겠습니다. 네. 여전히 부족한 건 빨리빨리 복구를 하거나 증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시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원 28명 중 14명은 상임위원회별로 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지난달 28일과 30일에 각각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 그리고 유럽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출발 당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라서 취소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이 짜여진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이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네.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해외 연수를 갈 때마다 외유성이다 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폭력 사태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지방의원들이 해외로 연수를 간다 그러면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연수지가 중국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제3국 감염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각계에서 24시간 방역 체계에 나서고 있는데 이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상황이냐 네. 이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서 이 해외 연수 중독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것 같다. 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불치병을 치료할 백신 개발은 시민들의 몫이니 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또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운영 중인 이 대구의료원 원장도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휴가차 9개로 나갔던 점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재난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시의원들이나 또 의료원장은 이렇게 해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또 시민의 대표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책임자로서의 자리에 맞는 긴장감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보다 긴장해야 될 분이 저렇게 여유 있게 자리를 비워서 더 씁쓸한 마음이 더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 설 연휴가 끝나고 각 정당들이 총선 대진표를 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자 공모를 한 결과 이 전략지역 15곳을 뺀 238개 지역구에서 47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남성이 413명, 여성은 62명으로 여성 비율은 15%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관위는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면접 심사하게 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청자가 없는 곳이 4곳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대구 서구 그리고 대구 북구갑,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등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보수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영입에도 어려움이 있고 쉽게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 공모를 하거나 전략지로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험지를 넘어서 사지로 분류되는 곳에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 출사표를 낼 사람이 있겠느냐 어려운 상황이라는 여권의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총선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공식 출범시켰고요. 또 당명을 통합신당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새보수당 등 보수권 통합을 좀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당도 후보자 공모를 했는데요. 226개 지역구에서 64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현역 의원 컷오프 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선거 때만 되면 본의 아니게 TK 지역의 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으로 제일 먼저 지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공천이 꼭 당선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물밑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 후보자 심사 결과와 컷오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교육이나 취업을 위해서 청년층이 대구를 떠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해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층 유턴 전략을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골몰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를 빠져나간 사람은 23,670여 명이었습니다. 이 전년보다 9,500여 명 정도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 20, 30대 청년층 순유출은 12,290여 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2006년 이후로 가장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이 대전 다음으로 대구가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이 대구를 떠난 청년층 75%가 서울이나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아무래도 교육 여건이 좋고 이 좋은 일자리가 집중된 게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또 수도권 생활이란 게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취업이 쉽지 않기도 하고요. 또 서울 집값이나 물가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서울에 사는 대구 출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00명 중에 42% 정도는 대구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반영해서 대구를 떠난 청년층을 대구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정책들이 대구시에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청년 유출과 관련해 이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 과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청년 유출 상황과 염려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구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최근의 청년 유출 규모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청년 유출, 청년 순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인구 이동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이동은 그 주민등록 전입 신고 기준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층의 그 인구 유출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타 지역으로 전입을 했느냐. 네. 그래서 전입 청년과 전출 청년을 비교해서 전출 청년이 많게 되면 순유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전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층 순유출이 많은 지역들이 경남 그리고 부산, 대구, 경북, 전북이 1만 명 이상
청년층이 순유출되었습니다. 네. 대구가 한 12,000명, 경상북도가 한 11,000명 정도로 청년층 순유출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시에서 보고 있는 대구시 청년의 유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청년층은 그 연령이나 세대적 특성으로 해서 인구 이동이 타 연령층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대구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 전체 인구 유출 중에서 청년층 유출의 비율이 한 52% 정도 네. 됩니다. 몇 가지 특성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20대 청년 순유출이 전체 청년층 순유출의 한 75% 네.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청년보다도 사회 진입기 초기 단계에 있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순유출이 더 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이 청년들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의 순유출 비율이 한 75%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그 유출되는 이유는 연령별로 조금 다르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대 초반은 아무래도 교육, 그다음에 대학 진학 네. 사유로 많이 유출이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규모로는 한 해 한 2,500명의 그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면 첫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직업 사유로 많이 순유출이 됩니다. 네. 한 30대가 되면 직업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는 주택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사유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2019년 통계를 보면 지난 예. 해가 이전 해들에 비해서 보여준 특별한 뭐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지난해 그 특히 선유출이 좀 많이 증가했는데요. 네. 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구 인근에 있는 경산이나 영천 인근 시군에서 대구로 오히려 청년들이 유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오히려 경산을 포함한 인근 시군으로 대구 지역 청년들이 순유출 규모가 2,100명 정도 수준입니다. 네. 실제 저희들이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 경북의 경산이 한 2,000명 정도 인구가 늘었고요. 네. 영천 같은 경우에 한 800명 정도 인구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한 청년 순유출보다는 대구의 도시권 차원에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 사유는 직업뿐만 아니라 주택 사유가 굉장히 네.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또 올해 초에 대구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폭이 경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크게 보면 대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대구시 외로 자꾸 청년들이 나가게 되고 또 본질적인 문제로는 이제 수도권 쪽으로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대구시가 여기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이제 저희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사회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구형 청년 보장제라고 네. 하는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전체적으로 한 50개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대구시에 그 16개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생이 재학 단계부터 그다음에 진로 탐색, 그다음에 구직 활동, 일하는 청년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그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전문대 졸업 청년들의 취업률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네. 반면에 4년제 졸업생, 고학력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취업률이 낮은데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 게 있습니다. 휴스타라고 하는데 휴먼과 스타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그 대학 그리고 그다음 기업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미래 산업 영역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지역 대학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청년들에게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청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붙잡아 두고 우리 네. 지역에서 활동하고 일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예. 지자체가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 가지고 이런 지금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또는 이런 개선 노력이 빛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국가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또 국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함께 네. 되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 전국의 어디에서 살든지 꿈을 찾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기본법이 통과됐고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추진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정책 그리고 또 지방분권 같은 또 제도적인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평소에 지방 분권이 좀 정착되고 더 확실해지면 예.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이 현장에서 추진하실 때도 그런 느낌을 네.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다행히 그 올해 대구시에서 지방정부 청년정책협력 포럼이 상반기에 개최될 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자체가 함께 모이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지방 소멸과 또 청년 유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대구시가 올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년 귀환 프로젝트라는 게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대구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출향한 청년들에게 대구의 미래 산업이라든지 네. 문화예술이라든지 지원 정책에 대한 이제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 알려주고 또 이 청년들이 실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4명이 기양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양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구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대구에 정착을 다시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모쪼록 이 사업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돌아오고 싶은데 막연해서 못 오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참 좋은 계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네. 오늘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청년 시민분들께 짧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들을 보다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와 함께 커뮤니티 포털 점프라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네. 예, dgjump.com인데요. 네. 예, 점프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또 대구시 중구에 소재한 청년센터를 방문하시면 또 구체적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대구가 청년들에게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대학, 기업 그리고 언론까지 우리 청년희망 공동체 대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청년들과 함께하는 활력 있는 대구 경북이 앞으로 펼쳐지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